1편 연봉 200만 원 더 받으면서 자기랑 결혼하면 상향혼 하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는 예비 신랑과 시모, 연봉 3억 남자 소개받으며 파혼 참교육. 자기야, 내 친구 시생이 알지? 걔도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데 그분 공시생 아니야? 맞아. 이번까지 안 되면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생겼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깔끔하게 접고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할 거래. 힘들게 시작하는 거지. 공부한다고 그간 모아둔 돈도 다 쓰고 걔네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그렇겠네. 이번에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땐 글러 먹었어. 공시 준비한다는 새끼가 밤마다 술 처먹고 그러고 있잖아. 어휴, 한심한 새끼. 자기는 나랑 결혼하니까 좋지? 좋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자기는 나랑 결혼하면 상향혼 하는 거잖아. 뭐? 상향혼? 내가 자기랑 결혼하면 상향혼을 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맞잖아. 내가 자기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능력도 더 있으니까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건데 그게 상향혼이 아니면 뭐야?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그 치는 거야? 자기야, 자기랑 나랑 연봉 차이 2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그건 알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모아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향혼이라는 말까지 나와. 상향혼이 뭔지 몰라? 아니, 나도 알지. 근데 그래도 자기가 나랑 결혼하면 자기보다 좀 더 나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건 맞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상향혼이 맞는 거지.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는 올해로 연애한 지 2년 차가 되었어요. 내년쯤 결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남자친구가 저더러 자기랑 결혼하면 상향혼 하는 거라 좋지 않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연봉을 말씀드리자면 제 연봉은 3,800만 원, 남자친구 연봉은 4천만 원이에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연봉이 200만 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모아둔 돈은 1억 정도가 있고 남자친구는 7천만 원 정도 모아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상향혼이 아니고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상향혼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당. 여기 맛이 괜찮구나. 네가 골랐니? 네, 여기가 맛이 슴슴해서 나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시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잘했구나. 네, 감사해요. 그건 그렇고 내년쯤에 결혼할 거라고? 네, 이번 년은 저도 그렇고 새우깡도 그렇고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래, 나는 너희만 좋다면 다 괜찮단다. 너야 뭐 얼른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겠지. 안 그러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니. 너도 우리 아들 연봉 알지? 네, 알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란다. 능력 좋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 팔자도 피는 거 아니겠니? 능력 좋고 돈 잘 버는 남편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안 그러니? 그치 엄마. 단전이는 나랑 결혼하면 완전 상향혼 하는 거지. 인생 피는 거라니까. 넌 우리 우깡이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결혼 허락해준 나한테도 감사해야 하는 거고. 너 왜 아무 말이 없니? 감격한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상향혼은 여자가 거의 몸만 시집 가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남자가 능력이 돼서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생활비 받으면서 사는 게 그게 상향혼 아닌가요? 근데 우깡이랑 저랑 결혼하면 연봉도 비슷하고 모아둔 돈은 오히려 제가 더 많고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맞벌이는 계속 해야 될 거고 아이 생기면 일 다니고 일하느라 제가 독박육아 하게 될 거 뻔한데 이게 상향혼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상향혼이 아니라 하향혼인 것 같아서요. 뭐라고? 야, 너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시집 잘 오는 거면 자존심이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니? 얘가 왜 이렇게 건방져?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시라 공무원 연금 타시는데 어머님은 노후 대비도 안 되어 있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상향혼 맞아요? 이게 진짜? 그날 저녁.
야, 너 우리 엄마 앞에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건데? 뭐? 내가 자존심 상할 게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그렇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 자존심 때문인 거 맞네. 야, 내가 너 자존심 센 거 모르냐? 어휴, 그냥 상향혼 하면 좋다고 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꼭 그렇게 되지도 않는 자존심을 부려야겠어? 뭐라고? 진심으로 상향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엄마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자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주말 남자친구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그날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술집. 자, 새우깡이 결혼을 위하여! 기야! 오늘 아주 그냥 술이 쭉쭉 들어가는구만. 하하. 그건 그렇고 전 새우깡 아내 되실 분 처음 뵙는데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 새우깡이가 부러워 보긴 처음이야. 감사해요. 하하하, 부럽지 새끼들아. 내 여자친구가 한미모 하긴 하지. 와, 요즘 내가 외로워서 그러나. 야, 어디 쓸만한, 아니 괜찮은 여자 없냐? 나 소개 좀 시켜주라. 그래, 나도. 난 요새 허리에 점 있는 여자가 그렇게 섹시하더라고. 뭔가 나만 알 수 있는 위치에 점이 있으면 그게 너무 섹시하더라고. 아, 맞다. 재수 씨도 허리에 점 있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아니에요. 재수 씨가 아닌가? 하하하. 그리고 난 여자가 검은 속옷을 입으면 그렇게 섹시해 보이더라고. 아주 그냥 미치겠다니까. 재수 씨도 검은색 속옷 자주 입으신다면서요. 아닌가? 재수 씨가 아닌가? 아무튼 하하하. 정말 너무너무 섹시하다니까. 이 새끼 취했구만. 자식이 뭘 그런 걸 궁금해하고 그래. 하하하. 그런 건 나만 볼 수 있는 거야. 부럽냐? 부럽지? 으이그 좋단다. 팔불출 퐁퐁남 시끼.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퐁퐁남이라고? 그래 인정. 그냥 내가 퐁퐁 당한 거지. 하하. 이게 무슨... 푸하하하. 퐁퐁이래. 하하. 지 입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있네. 뭐 하긴 따지고 보면 요즘 퐁퐁 안 당하는 남자가 어딨겠냐. 그렇긴 하지. 보통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상향혼 하는 여자들 보면 대부분 자기보다 잘난 퐁퐁남이랑 결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팩트니까. 아, 재수씨,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소리인 거 아시죠? 농담이에요, 농담. 아하하하. 나 앞으로 이 새끼 퐁퐁남으로 저장해놔야겠다. 능력남의 삶이란. 따흐. 다음 날. 어제 너 무슨 말 한지 기억은 나? 내가 무슨 말 했는데? 퐁퐁남이라고? 그리고 네 친구들이 내 허리에 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검은색 속옷 자주 입는 건 또 어떻게 알고? 너 미쳤어? 알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뭐? 알 수도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아는데 옷 입으면 절대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건 너만 아는 거잖아. 아, 그래. 내가 얘기했다 그래. 뭐라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몸에 점 없는 사람도 있어? 검은색 속옷은 뭐 너만 입어? 그리고 원래부터 나랑 내 친구들은 비밀이 없단 말이야. 걔네들한테 비밀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 뭐라고? 아니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야, 그만 얘기하자. 나 술 안 깨서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아니,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퐁퐁을 당했다고 장난식으로 말하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소름이 돋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와 함께 있을 때도 친구들 앞에서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제가 없을 땐 아마 저와 남자친구의 사적인 일들까지 전부 말했을 거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이 제 앞에서 은근슬쩍 했던 19금 드립들만 들어보더라도 알겠더라고요.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에 현타가 왔습니다. 저는 일단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 후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전부 하게 되었어요. 저 혼자 끙끙거리기에는 속병이 날 것 같아서 누군가에라도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카페.
뭐라고? 퐁퐁남? 그걸 네 앞에서 직접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아, 내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우와,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지랑 결혼할 여자를 친구들 앞에서 퐁퐁녀 취급했다는 거잖아. 그래놓고 좋다고 지들끼리 웃어? 와,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네. 나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는데 나 없을 때는 어떻게 말했을지가 뻔히 보이더라고.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랑 있을 때도 저 정도인데 지들끼리 있을 땐 어떻게 말했을지 뻔하지. 아마 둘이 사랑 나눴던 것도 디테일하게 다 얘기했을걸? 맞아. 그런 새끼들 많다고 하더라고. 나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전 남친 새끼도 그랬었다니까. 내 앞에서 지 여자친구 엉덩이에 점 있는 것도 말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말해줬대. 지들끼리는 비밀이 없다나 뭐라나 개소리 하길래 나 그 말 듣고 바로 헤어졌잖아. 진짜 또라이들 많다니까. 넌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뭐 상향혼? 야, 그게 상향혼이면? 파하하.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진짜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 미치겠어. 더 빡치는 게 뭔 줄 알아? 그 새끼는 지가 뭐를 잘못한지도 모른다는 거야. 헤어지고 나면 또 나만 나쁜 년 만들겠지. 어차피 헤어지면 다시 볼 사이는 아니지만 나를 그딴 식으로 말할 거 생각하면 두고두고 열받을 것 같아. 야, 너 그 새끼랑 헤어질 거지? 당연하지. 조도 안 가져. 그딴 쓰레기는.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새끼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줄게.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하려고? 이 언니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주 그냥 제대로 밟아버릴 테니까. 일단 알겠어. 시간 잡아서 알려줄게. 나도 이대로는 열받아서 안 되겠어. 우리만 믿으라니까. 얼마 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분들이시라고. 하하. 네, 맞아요. 어떻게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으세요? 단전이는 결혼 전이라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던데 남자친구분은 여유가 넘쳐 보이시네요? 네, 뭐 준비할 게 있나요? 그리고 남자 잘 만나면 원래 여자는 준비할 게 없는 법이기도 하고요. 아, 남자를 잘 만났어요? 누가요? 단전이가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단전이는 저 만나서 상향혼을 한 셈이라고 할까요? 하하하. 아,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우와, 우리 단전이 상향혼 하는구나. 너무 부럽다. 나도 남자 잘 만나서 상향혼 하는 게 꿈인데. 친구분도 좋은 분 만나셔야죠. 아니면 어떻게 제가 남자 소개 좀 해드릴까요? 끼리끼리라고 제 주변에 능력 좋은 남자들 많습니다. 우와, 정말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외모 같은 거 안 보고 남자 재력만 보거든요. 그러세요? 참 속이 투명해서 좋네요. 그럼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형님 한 분 계신데 소개팅 알아보죠 뭐. 뭐 기본적으로 요리나 이런 건 할 줄 아시는 거죠? 네, 그럼요. 다 할 줄 알고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그쵸, 그쵸. 여자는 요리 잘하고 남자한테 순종 쪽이면 되는 거죠. 특히 밤에 순종 쪽일수록 더 좋죠. 아, 농담입니다. 하하하하.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나 소개팅 받게 생겼는데. 그러게. 너도 곧 시집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뭐부터 물어봐야 하지? 아, 편한 대로 물어보세요. 아, 내가 대놓고 물어보는 건 조금 속보이잖아. 네가 대신 물어봐줘. 기집애. 그래, 알았어. 그럼 뭐부터 물어보지? 아,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 형님은 경력이 좀 돼서 연봉도 높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 형님 연봉이 무려 4,500만 원이에요. 놀라셨나 보네요. 촤하하하. 그럴 수 있죠.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형님분 연봉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말인 거죠? 네? 아니요, 4,500만 원이라고요. 4억 5천은 좀 심했다. 농담도 참. 하하하. 4,500이요? 네, 그렇다니까요. 경력이 꽤 돼서 연봉이 엄청 세요. 아, 그럼 연봉 4,500만 원인 그 형님분이랑 저랑 잘 돼서 결혼하면 저는 상향혼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런 거죠. 인생 피시는 거죠. 하하하하. 그럼 그 형님분이 경력이 많으셔서 그 정도 받으시는 거면 단전이 남자친구분 연봉은
그것보다 적다는 말인 거네요? 네, 그쵸. 그래도 저도 어디 가서 대접받을 정도는 받죠. 전 연봉 4천 받고 있거든요. 다들 놀라셨나 보다, 자기야. 하긴 그럴 수도 있지. 파하하하. 아이고 배야. 왜 웃으시는 거예요? 같이 웃어요, 네? 아니 세상에나. 그럼 그쪽은 지금까지 꼴랑 4천 벌면서 제 친구더러 상향혼 한다고 그런 거예요? 단전이 월급에 비해 제가 더 많이 버니까 상향혼 맞죠? 그래요? 200 상향혼이네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시냐고요? 아니 웃기잖아요. 그럼 저는 그 형님분이랑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상향혼 되는 거 맞죠? 그렇다니까요. 제 말이 장난 같으세요. 본인이 그렇게 못 본다고 해서 남들도 그렇게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존심 상해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러셔도 돼요.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진짜 이래서 개콘이 망한 거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난 안 웃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나까지 터졌잖아. 미안. 아니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웃긴 걸 어떡해. 아니 뭐가 웃긴 건데요. 저 슬슬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니까요.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을 세워요. 그냥 듣고 있는데 너무 웃기니까 그렇죠. 연봉 4,500에 상향혼이면 제 입장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어차피 얼마 못 버시잖아요. 제가 저희 엄마 헤어샵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미용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정 손님들도 꽤 있고 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5천 정도 벌거든요. 네, 얼마요? 5천이요? 네, 500 아니고 5천만 원이요. 근데 꼴랑 4,500 벌면서 상향혼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안 웃고 배겨요? 아니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급여 내역이라도 깔까요? 저기요. 그리고 단전이가 상향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상향혼이에요? 네? 그게 따지고 들자면 그렇다는. 상향혼 뜻을 모르세요? 보통 상향혼이라고 하면 배우자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전에 살던 인생에서 신분 상승하는 걸 상향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쪽은 단전이보다 뭐 얼마를 더 번다고요? 200만 원? 그걸로 신분 상승이 되긴 하는 거예요. 1년에 200만 원 더 번다고 인생이 막 바뀌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남자 만나는 건 맞으니까 상향혼이 맞는 거죠. 진짜 착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그럼 4천 버는 그쪽이랑 결혼하는 게 상향혼 하는 거면 연봉 5억인 제 남편이랑 결혼한 저는 거의 뭐 신이랑 결혼한 거겠네요? 네? 얼마요? 5억이요? 네, 5억이요. 제 남편 사업하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5억 벌면서도 상향혼이니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 말은 능력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든 정신승리 하려고 하는 말 아닌가요? 네? 아니 이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맞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4천 벌면서 상향혼이라는 말을 씨부리겠어요.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푸하하. 상향혼이란다. 상향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와, 양아치 기질 나오는 것 좀 봐. 방금 봤어? 잘하면 치겠네. 치고 물어줄 돈은 있고. 참, 연봉이 무려 4천이나 돼서 돈방석 깔고 사시는 분이라 그 정도 돈은 껌이려나? 이런 미나리가 진짜. 야, 너 입 안 닥쳐? 왜 발끈하고 그래? 퐁퐁남아. 뭐 퐁퐁남?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네가 네 친구들 앞에서 너 스스로 퐁퐁남이라고 했다면서. 아냐? 뭐? 너 단전이랑 네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네가 희생하는 거라면서 퐁퐁남의 인생이라고 친구들이랑 낄낄 거렸다면서. 그리고 단전이가 검정색 속옷 자주 입는 걸 네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 구야. 어떻게 알긴. 지가 친구들 앞에서 전부 떠들어 댔으니까 아는 거지. 하긴 그렇겠네. 원래 찐친들끼리는 비밀도 없고 뭐든 다 공유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치? 내 말이 맞지, 새우깡아? 새우깡? 갑자기 새우깡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먹긴 다 알면서.
남자한테 새우깡이라고 부를 게 뭐가 있겠어? 아니 이것들 완전 미친년들이네. 야, 네가 말했어? 네가 나 새우 아니 아무튼 네가 말했냐고. 응? 뭐가? 원래 우리끼리는 비밀이 없거든. 그래서 다 말했지 뭐. 너도 네 친구들한테 다 말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야, 그거랑은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건데? 네 친구들은 그레이트 베스트 프렌드라 여자친구랑 사적이고 은밀한 얘기까지 다 해도 되는 거고 내 친구들은 뭐 보통 친구들이라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거야? 뭐라고? 원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 그날 네 친구들 보니까 거의 뭐 완전 개 양아치들이던데? 거기 있으니까 네가 제일 찌질해 보이긴 하더라. 친구들 비위 맞추려고 혈안 되어 있는 것도 웃기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 넌 그런 것도 몰라? 그 정도 가정교육도 안 받았어? 뭐 상향혼? 개소리 좀 작작해. 네 말대로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 너랑 나랑 연봉 비슷한 끼리끼리 만난 건데 무슨 상향혼이라는 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이 불쌍한 새끼야. 뭐 여자는 밤에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내 여자친구는 밤에 순종적이지를 못하다고? 야, 새우깡한테 순종적인 여자도 있냐? 너 아래 쳐다보면 꽈추가 보이긴 하냐? 그마저 달려있는 것도 뱃살에 파묻히기 직전 아냐? 아니 입 닥치라고? 아휴, 양아치 새끼 욕도 골고루 할 줄 모르면서 열받아서 빽거리는 것 좀 봐. 남편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여보. 지금 단전이랑 같이 카페 왔어. 맞아. 단전이 만나던 인간이랑 같이. 참, 여보. 연봉이 4천만 원인 남자랑 결혼하면 상향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웃지 말고. 개그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했다니까? 단전이 보고 자기랑 결혼하면 상향혼 하는 거니까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랬대. 진짜 웃기지 않아? 뭐? 연봉 3억인 남자 자기 주변에 세고 셌다고? 잠깐만. 단전아, 우리 남편이 저딴 자격지심 찌들은 인간 만나지 말고 자기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준다는데? 진짜? 알겠어.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다. 5억 씨가 해주는 소개면 묻고 따질 것도 없지. 여보. 소개 받겠대. 둘이 헤어졌어, 방금. 뭐, 헤어지긴, 누가 헤어져? 누구긴 내가 너랑 헤어진 거지. 너 같은 거랑 미쳤다고 결혼하겠어? 안 그래? 연봉 3억 버는 남자랑 만나야겠다. 아니, 야, 우와, 이것들이 진짜. 사실 전 돈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욕도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연봉이 적던 많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열심히 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할 때가 되자 그동안 숨겨왔던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와 친구들에게 팩트로 영혼까지 털려버린 남자친구는 잠시 후 얼굴이 빨개져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저와 남자친구의 마지막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그 후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3억짜리 남자 소개받았냐고요? 아니요. 당분간은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하고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에필로그.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닙니다. 등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마음에 차는 여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냥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이쁘고 몸매 좋고 애교 많고 딱 그 정도면 됩니다. 네.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랑 결혼하면 여자 입장에선 상향혼을 하게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바래도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여성분들은 자신감 넘치는 남자를 좋아하긴 하죠. 그렇죠. 그건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걸 여쭤볼 건데요. 분류를 해야 해서요. 어차피 저희가 추가로 확인은 할 거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모로 편해서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현재 실수령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제 연봉이요? 이걸 또 제 입으로 촥
하하하. 저 연봉 올라서 4,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아, 헷갈리셨나 보다. 연봉이 4억 1천 정도 되신다는 거죠? 네? 아니요, 4,100만 원이라고요. 4,100만 원이요? 네네. 상향혼이요? 네네. 그렇군요. 저랑 맞는 여성분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새우깡님 연봉이면 솔직히 말해서 하위 등급이세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한번 다녀오신 분도 괜찮으신가요? 자녀분 있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 정도는 매칭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 이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다녀온 여자랑 선을 보라고? 내가 미쳤어요? 제가 볼 땐 새우깡님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실 파악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 결정사 가보시면 확실하게 본인 위치를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만남 진행해 드릴까요? 아니 이보세요. 내가 그 정도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됐어. 결혼정보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네, 그럼 두루두루 다녀보세요. 아, 신발. 이 집도 때려쳐야지. 개나 소나. 이래서 내가 술을 못 끊어. 2편. 돌잔칫날 친정엄마 앞에서 맞벌이에 육아까지 하는 자기 아들 불쌍하다는 시모. 능력 없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집안 살림 다 하고 일하고 애 보고 쉴 틈도 없네. 친정엄마 역지사지 참교육. 네가 회사 나간 지 얼마나 됐지? 저 이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어머님? 왜 물어보긴. 아니다, 됐다. 너랑 말해 뭐하냐. 내 속만 타들어가지. 아휴. 아무튼 간에 넌 네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알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 엄마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얘가 진짜 재밌는 애네. 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지. 왜긴 뭐가 왜야. 넌 애 낳고 나서 일도 안 하고 펑펑 쉬었잖니.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아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 친구 며느리들은 애 낳고도 회사 잘만 나간다는데 넌 그게 그렇게 힘들었니? 아니면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애 낳으면 집에 눌러앉을 계획을 세우고 시집을 온 거야? 계획을 세우다뇨.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왕자 태어나고 나서 왕자가 많이 아팠잖아요. 저도 바로 회사 복귀하려고 했는데 애가 많이 아프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 둘 다 일을 나가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였고요. 시끄럽다. 꼭 너 같은 애들이 불리할 때는 남편 탓하더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넌 네 남편 일찍 퇴근한 날에도 애 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쉬게끔 해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주말에도 쉬는 애 건들지 말고 그냥 시간 되면 밥이나 차려주고 낮잠도 실컷 자게 두고 평일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하겠어. 너야 애 보면서 틈틈이 졸기도 하고 잠도 자겠지만 회사 다니는 애가 그게 되겠냐고. 내가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불쌍해 죽겠다니까. 아유 불쌍한 것. 와이프 잘못 만나서 혼자 고생만 더럽게 하고. 아유. 엄마 그만 좀 하라니까. 우리끼리 결정해서 그러기로 한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그냥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러지. 아유.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 중인 30대 부부예요. 3살 된 남자아이랑 다음 달에 돌잔치를 하는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많이 아팠었어요. 원래 계획은 출산 후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회사 복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많이 아프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상시 필요했기에 남편과 상의 후 2년 넘도록 제가 회사를 관두고 아이를 케어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회사고 뭐고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만 온 정신이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도 지금은 건강해졌고요. 남편도 저한테 항상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세요.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결혼 전에 제 친정의 반대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저러는 것 같아요. 시댁이랑 집도 가까워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아무런 말도 없이 불쑥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선 매번 계속, 아니 잔소리를 하시고요. 집. 넌 오늘 쉬는 날이냐? 왕자는 왜 유치원 안 간 거니? 아, 오늘 저 쉬는 날이라 왕자 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이뻐 죽겠네. 우리 손주도 할머니 보니까 좋지? 아유, 니네 아빠는 지금도 일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 엄마는 너랑 집에서 놀고 있네. 그치? 너는 아기니까 그렇다 쳐도 너희 엄마는 사지가 멀쩡한데 너랑 똑같이 놀고 먹고, 그치? 어머님, 왜 매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너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거 맞잖아. 아니야? 예, 나 같으면 그동안 쉰 게 미안해서 휴일이면 다른 알바라도 구해서 일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머릿속에 매번 쉬는 생각밖에 없니? 그렇게 쉬는 게 좋아? 인생 꽁으로 사는 게 그렇게 좋아? 어머님, 매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첫째 낳고는 애 아프다는 핑계로 쉬어. 회사 복귀하고 나서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내 아들한테 육아 분담하자고 하고. 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걸 저 혼자 결정했겠어요? 남편이랑 전부 상의하고 결정한 문제예요. 우리 착한 아들이야. 네가 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겠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게 된 것도 다 네가 어린애처럼 뗐어서 그런 거 아니니? 응? 내 말이 틀려? 그게 다 네 욕심 때문이잖아. 때를 쓰긴 누가 때를 썼다는 말씀이세요. 아, 왜? 하도 쉬니까 심심해져서 뭐라도 해야겠어?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듣기 힘들다고요.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아유, 지 생각만 하는 여자 만나서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유, 아니, 카페. 그래도 회사 근처에 카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루 중에 이때가 제일 좋아. 아니다. 제일 좋은 건 퇴근할 때지. 그죠. 그건 못 이기죠. 자기들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이번에 공휴일 껴서 3일 동안 쉬잖아. 저는 엄마랑 찜질방 가기로 했어요. 선배님은요? 나는 애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어. 매번 간다 하고 못 갔었거든. 이번에도 안 가면 이제 애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오리 씨는? 오리 씨는 계획 있어? 네? 저요? 저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은 어디 놀러 가는 거 꿈도 못 꿔요. 가봤자 시댁에 가겠죠 뭐. 오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요.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어머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시지?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니? 저 점심 먹고 동료들이랑 카페 와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너한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 응?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고, 근데 너는 회사를 나가서도 쉬고 있는 거야? 참, 너도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게 아니라 점심시간이라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아, 점심시간이고 자시고 점심 쉬는 건 쉬는 거 아니니? 응? 아니, 그 말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너 이번 주말이랑 월요일까지 3일 쉬는 거 맞지? 네, 그래? 그럼 그때 우리 집으로 애들 데리고 와라. 급한 일이니까 꼭 와야 한다.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려고요. 남편도 출장이라 집에 없기도 해서요. 아니, 너는 그렇게 맨날 첫날 쉬기만 하는 애가 무슨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쉴 거면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아, 어머님, 그런 줄 알고 전화 끊으마. 아, 정말. 우리 씨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무지성으로 무작정 저를 까내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처음엔 어이가 없다가 뒤로 갈수록 제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욕도 은근슬쩍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슬슬 참는데 한계가 오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출장을 가서 없는 마당에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고 급하니까 무작정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전화 안 받으면 너희 집으로 찾아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친구분들 앞에서 며느리를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저를 불러서 또 대놓고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제 시어머니도 저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친정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뒤집히게 될 거라는 걸요. 시댁. 예, 청소 마저 하고 좀 이따가 우리 먹을 식사 준비해라.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 안 할 거야? 됐어. 알아서 하겠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너무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된다니까. 어휴, 진짜. 내가 저것만 보면 울화가 치민다니까. 안 보면 편할 거 생각하니까 열받고,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열받고, 어휴, 정말 내가 속이 아니라니까. 하긴 내가 봐도 자기 며느리 성깔 있어 보이긴 하더구만. 고집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말해 뭐해. 두 말하면 입만 아프지. 쟤는 아주 지밖에 모른다니까. 우리 아들 앞에서는 얼마나 알랑방귀를 끼는지를 모르겠는데 내 눈은 못 속이지. 전현 저거 지 어미 닮아서 속에 능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다니까. 아니 왜 자기 사돈이랑 무슨 문제 있어? 말도 마. 쟤네 엄마도 아주 그냥 보통 미친년이 아니야.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얼마나 반대를 하던지. 아주 그냥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것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안 그래? 그건 그렇지. 근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네 집안이 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애들 결혼하고 생활비랑 집이랑 다 해준다고 했는데 지들끼리 잘 사는 거 보여주겠다고 전부 마다했었다며. 솔직히 집안 차이 보면 나 같아도 반대. 아차차차, 말실수. 이 애팬네가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말 조심 안 할 거야? 미안. 아유, 나는 꼭 내 요 조동아리가 문제라니까. 들리겠네. 조용. 들으면 들으라지. 집값게 나한테 화를 낼 거야. 뭘 할 거야. 시애미한테 감히. 또 친구분들 앞에서 내 욕 잔뜩 했나 보네. 어휴, 저런 거랑 결혼한 우리 아들이 무슨 죄야. 어떻게 만나도 저런 걸 만나가지고 내가 쟤네 집에서 우리 아들 푸대접 받을 생각만 하면 어휴, 그 예팬네 성격에 반대했던 결혼한 사위가 이뻐 보이겠냐고. 매번 만나면 구박할 게 뻔하지. 안 그래?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어머님,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지금은 누구보다 잘해 주신다고요. 어머님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끼어들어. 할 짓 없으면 놀지 말고 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하던가. 어머님 진짜 그만 좀. 이 시간에 엄마가 웬일이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우리 아들만 일하느라 죽어났지. 아유, 불쌍한 것. 전화 통화. 여보세요? 딸, 뭐 하고 있어? 집이야? 엄마 어쩐 일이야? 나 지금 시댁 와 있지. 오늘 쉬는 날인데 시댁에 가 있는 거야? 오늘 반품이는 출근 아니야? 그럼 너 혼자 거기 가 있는 거야? 엄마. 왜? 너 오라고 부르시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애들 돌봐달라고 온 거야. 나도 좀 쉬려고. 그래? 엄마.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둘째 돌잔치 때 너 뭐 필요한 거 있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내 목소리가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하하. 너는 어른들 배고파하는 거 안 보이니? 응?
또 쉬는 거야? 너는 참 쉬는 거 좋아한다. 아유, 아이 핑계로 그만치 펑펑 놀아놓고서 이제야 양심 있는 척 일 나가는 주제에 시댁 와서도 놀려고 그러는 것 좀 봐. 아유,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어쩌다가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아, 그만 쉬고 빨리 와서 밥 안 차릴 거야? 엄마, 나 지금 끊어야 될 것 같아. 여보세요? 엄마,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왜? 왜긴 지금 당장 애들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엄마가 택시 보내줄 테니까 타고 와.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말 안 들려? 당장 오라고 했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 가서 다 때려 부숴야 그제야 올 거야? 아니 엄마. 이거 완전 미친 집구석이네. 지금 당장 친정엄마 쓰러졌다고 하고 애들 데리고 당장 와. 당장. 엄마. 얼른 오라니까?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저는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시댁에서 있던 일들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매번 잘 지내고 잘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러던 중 시댁에서 받은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친정엄마는 다음날 저를 불러 정말 치조하듯이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고요. 하는 수 없이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친정엄마한테 말하면서 저도 속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당장이라도 친정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혼자서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제 얘기를 전부 들은 친정엄마는 저런 정신나간 인간들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얼마 후 있을 둘째 돌잔칫날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속은 후련했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 정말 한 성깔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친정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후 둘째 돌잔치 날이 되었고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전부 모여서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돌잔치.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공주 돌잔치 축하해주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둘째까지 돌잔치 잘 마쳤네요. 그러게요. 사돈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고생하기는요. 고생이야 혼자 돈 번다고 힘들게 고생한 제 아들이 다 했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 낳고도 다들 맞벌이 잘만 하던데 오리는 그동안 펑펑 쉬다가 이제 막 회사 복직했으니 그동안 제 아들이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휴, 그거야 첫째가 많이 아파서 치료한다고 저희 딸이 일 그만두고 케어한 거죠. 치료야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의사도 아닌 엄마가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엄마의 욕심 같은 그런 건가요? 하여튼 애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휴, 엄마라는 게 뭔지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다가 저런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휴, 불쌍한 것, 가여운 것. 애가 몇 년 사이에 폭삭 늙었네, 늙었어. 네? 아니 사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뭐를요? 아니 오리가 무슨 고생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고생은 제 아들이 다 했죠. 말씀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유, 불쌍한 내 딸.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나. 콩가루 집에 시집가서 애 낳고 집안 살림도 다 하고 회사 다녀와서 애 보고 쉴 틈도 없네. 아휴. 아니 저기요. 사돈 지금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네? 콩가루 집안이요? 그거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왜 발끈하시는 거예요? 본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보세요. 좋은 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아휴, 이런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리고 좋은 날 헛소리 짓거린 건 그쪽이 먼저 하셨잖아요. 아휴, 불쌍한 내 딸. 어쩌다가 이런 시애미를 만나가지고. 아휴,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은 글러 먹었다니까. 그놈의 사랑이 뭔지. 아휴,
아니, 헛소리 그만 좀 하라고요. 일하고 들어와서 쉬지도 못하고 애들 돌보는 내 아들이 불쌍하지. 그동안 펑펑 놀다가 이제 막 회사 다니는 그쪽 딸이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밖에 모르는 여자를 시애미로 만났으니 아휴, 불쌍한 내 딸. 그럼 애 아빠가 돼서 자기 애 혼자서 몇 시간 보는 게 힘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애를 낳아요? 게임 캐릭터나 키우고 말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딸이 회사를 왜 그만뒀는데요? 첫째 낳고 바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애가 아프니까 그쪽 아들도 제 딸한테 애가 아플 땐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면서 돈은 지가 벌겠다고 그만두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거 기억도 못하고 무작정 제 아들만 고생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생각 없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아휴, 불쌍한 내 딸. 어쩌다가 저렇게 욕심 그득그득한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애미나 자식이나 핏줄이 어딜 간다고. 아휴, 어디서 저런 걸. 내가 그때 그냥 결혼 말리지 말고 놔뒀으면 알아서 둘이 찢어졌을 건데 말리는 바람에 둘이서 세기의 사랑이라도 됐냥 불타 올라가지고. 아휴. 아니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지금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보자 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아휴. 야, 이 여자야. 반품 할게요. 뭐라고요? 뭘 한다고요? 그쪽 아들 반품 하겠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자 있는 물건 못 쓰겠으니까 다시 반품할게요. 그쪽 귀하고 불쌍한 아들 다시 데려다 키우세요. 아니 반품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이긴 애들 이혼시키자는 말이잖아 이 여자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뭐라고? 애들 이혼을 시키자고요? 아니 지금 둘째 돌잔치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지가 씨부린 말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나 봐. 네 아들이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다시 데려다가 키우라고. 우린 필요 없으니까. 돈도 쥐뿔도 못 벌어서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 와이프 고생시키는 주제에 어휴, 거기다 애미라는 인간은 지 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불쌍하다 연병만 쳤떨고 앉았으니 이런 똥꾸녕 같은 집구석에 우리 집 귀한 딸 썩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네 아들이 능력 있어서 돈만 잘 벌었어 봐. 우리 딸이 뭐야? 내가 가서 매일 구첩반상 해다 바치지. 근데 이건 뭐 능력은 고사하고 입에 풀칠도 간신히 시킬 지경이니. 아휴. 아니 사돈. 누가 당신 사돈이야? 나 그쪽 아들 반품한다니까. 사돈 안 할 거라니까. 가져가라고 당장. 불쌍한 그쪽 아들 그쪽 품으로 돌려 보내줄 테니까 어디 한번 평생 잘 품어 보시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돈 농담이 심하시네요. 반품이라뇨. 반품은 절대로 안 될 말이죠. 그럼요. 절대로 안 되죠. 애들 인생인데 애들 둘이서 잘 해결해 나가겠죠.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맞벌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애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가요? 그럼요.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애들 인생인데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옆에서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런 거죠. 그럼 애들끼리 알아서 잘 살게끔 두고 시엠이 되는 사람은 옆에서 지 아들 새끼가 불쌍하네 어쩌네 하는 개 잡소리 하지 않고 입 쳐닫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사돈? 네네, 그렇죠. 사돈, 그러니까 애들 이혼시킨다는 둥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옆에서 어떤 생각 없는 싹수 없는 인간이 지 아들이 고생한다 어쩐다 개뼈다귀 핥아먹는 소리를 해가지고요. 그런가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우리 애들 잘 사는지 같이 지켜볼까요, 사돈? 그러죠 뭐. 그렇다고 너무 친한 척 들러붙지는 마시고요. 제가 사돈 강단 있는 모습이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럼 그렇게 멍청하게 멀뚱멀뚱 있지 말고 가서 음식이나 좀 더 퍼와 봐요. 돌잔치 내내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출출하네요. 왜요? 내가 갈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짜증나, 짜증나. 전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애들 이혼시킬 생각인 것 같은데 나더러 다시 그놈 새끼 밥 차려주라고? 어휴, 다시 못해. 죽어도 못하지. 아유, 약올라. 아유. 친정 엄마한테 망신을 제대로 당한 시어머니는 까딱하다간 다 늙은 나이에 아들 삼시세끼를 차려주게 될 위기에 놓이자 겁에 잔뜩 질린 강아지 마냥 친정 엄마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면서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다시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둥 고생한다는 둥 그런 소리를 일절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당했던 걸 복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게 정말 꿀잼이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돌잔치 이후 퇴근하고 집에 오면 게임도 일절하지 않고 제게 고생 많았다며 자기가 볼 테니까 쉬라며 육아에 매진하고 있어서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님이 남편 반품받기 싫어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남편도 어머님한테 반품되기 싫어하더라고요. 에필로그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서들 와라. 오느라 힘들진 않았고 그냥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평일에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운전까지 하느라 고생이만. 아이고, 내 입 좀 봐. 이놈의 입. 허허, 새아가 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네, 오면서 장 좀 봐왔어요. 어머? 근데 지금 보니까 과일 중에 썩은 게 있네요. 어쩐지 당장 반품해야 되려나?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품 할까요? 아니, 반품은 무슨, 우리 집은 절대로 반품 같은 건 안 한다. 절대로.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님? 내가 그랬니? 아까 내가 말 실수를.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되긴 해요. 제가 봐도 저희 남편 불쌍하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친구 남편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매달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도 당연히 없고요. 근데 불쌍한 우리 남편은 시댁에서 지원은커녕 매달 대출금 갚느라 뼈가 삭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불쌍해요. 아니, 제 친구 남편은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차도 안전성 끝내주는 외제차로 뽑아줬다고 하는데 불쌍한 우리 남편은 맨날 첫날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 20만 탄 똥차 타고 다니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전 남편 볼 때마다 너무 짠하다니까요. 그리고 제 친구는 애 낳고 시어머님이 애도 같이 봐주셔서 부부가 좀 더 편하게 애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퇴근하고 편하게 쉴 수 있고 주말에는 둘이서 놀러도 다니고요. 너무 부럽다니까요. 근데 제 남편은 일도 하고 애도 보고 볼 때마다 불쌍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불쌍한 우리 남편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던데 안 그런가요, 어머님? 새아가 어머님, 이거 과일 썩은 거 어떻게 할까요? 반품 할까요? 네? 아니, 내가 먹지 뭐. 니네는 좋은 거 실한 거 먹어라. 난 썩은 거 더 좋아해. 과일은 썩은 게 더 달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봐라. 오독 와그작.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반품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 이것도 드세요, 어머님. 고맙다. 아그작 쩝. 참자. 아들 반품보단 이게 낫다, 재앙아. 3편. 며느리 생일 챙겨준다는 핑계로 신혼집에 일주일 머물다 가는 시모. 올해는 3주 있을 거라길래 감사하다며 애랑 남편만 두고 여행 갔더니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 왕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편도 아닌 정도였어요. 반대로 친정은 지방에 있어서 자주 뵙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양가 어른들과의 접촉거리는
제게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애정인데요. 아이 낳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 2년째에 아이 낳자 어머님께서 제 생일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께서 제 생일을 이유로 한번 방문하시면 무려 일주일간 숙식하며 머물다 간다는 거예요. 내 생일. 다들 나와서 밥 먹어라. 우와, 상다리 부러지겠는데? 내 생일에도 이런 생일상까지는 안 받아보는데 당신은 좋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많이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차렸으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엄마는 진짜 천사야. 당신은 좋겠어. 이런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생겨서. 며느리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며느리 못 살게 부려먹는 시어머니들이 이해가 안 가. 오, 엄마. 아니, 그렇지 않니? 똑같이 귀하게 자란 자식인데 며느리란 이유만으로 못 살게 굴면 안 되지. 맞는 말씀이셔. 근데도 보통 시어머니들은 자기가 당한 것 때문에 며느리 생겼을 때 보복 심리가 발동한다고 하던데. 그건 하수들이나 그러는 거지. 난 아니야. 내 딸 갖고 귀하기만 한 걸. 고마워, 엄마. 며느리를 딸처럼 소중하게 여겨줘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게다가 애미는 친정 부모까지 일찍 죽고 없잖아. 얼마나 부모 품이 그립겠어. 안 그러니, 애미야? 아, 어머님. 안 그래도 와이프가 애 낳고 나서 유독 친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앞으로 나를 친정 부모라고 생각하고 따르거라. 내가 네 부모보다 더 부모처럼 해줄 테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괜찮기는 원래 애가 생기면 친정 부모가 더 생각나는 법이야. 나도 우리 아들 낳을 때 친정 부모 없어 봐서 그 쓸쓸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 여보, 엄마가 좋아서 해주는 거라니까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내가 손주가 자꾸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애미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먹니? 혹시 맛 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그런데 왜 먹는 게 시원찮아? 설마 둘째라도 임신한 거야? 엄마, 둘째는 무슨 와이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회복하느라 둘째 계획 없어. 그러니 연년생이 좋긴 한데 산모도 젊을수록 애가 지는데 유리하고. 그렇게 빡세게 육아하고 싶지 않아. 2년 텀으로 낳을 거야. 그래라 그럼. 애미야, 이것도 좀 먹고 저것도 좀 먹고 그래라. 팍팍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되지. 네, 먹고 있어요. 먹고 있기는 완전 밥알을 새아리는 수준이구만. 숟가락으로 팍팍 먹어. 애가 크면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지 애미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 와이프가 원래 평소에도 밥을 맛없게 먹는 편이라 그래. 나름대로 잘 먹고 있는데 왜. 애 생각해서라도 고칠 건 고치는 게 좋아. 그리고 식사하는데 음식물 튀면 어쩌려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어. 다음부턴 어두운 색상 옷 입어라. 그러다 생돈 날린다. 와이프 흰옷이 많을 텐데. 애 키울 땐 흰옷보단 어두운 색상 옷 사도록 해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자꾸 흰옷만 사입으면 옷을 얼마나 버리겠냐. 엄마 말이 일리 있다. 당분간 어두운 색상 옷만 구매해. 그래. 어머님은 제게 친정 부모가 없으니 그래서 애틋한 마음에 생일엔 유독 더 챙겨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진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일주일을 머물면서 같이 지내는 동안 잔소리와 간섭이 너무 심하니 오죽하면 이건 챙겨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러 오시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 돌잔치가 지나고 결혼 생활이 무려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5년 후. 냉장고에 냉동식품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설마 얘한테 종일 냉동식품만 먹이니? 아니요, 한 번씩 먹어요. 한 번씩 먹는 양이 아닌데 정말 많이 안 먹어요. 저도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는 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니. 분명 네 친정 부모가 나란히 암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애가 아직도 냉동식품을 이리도 많이 사놓는단 말이야. 그거 다 남편이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는 못 해줘도 주말에 하루쯤은 해주고 있어요.
어쩐지 우리 아들 아까 먹는 거 보니까 편식이 심해진 것 같더라. 네가 식습관 버려놓은 거 아니지? 네? 갈수록 음식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그래. 이번 쌍에도 남은 음식이 아주 한소치다. 이거 버리지 말고 일주일 내로 싹 다 먹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챙겨줄게 아주 많구만. 일주일로 부족한 것 같은데 벌써 내일 집에 가야 할 날이네.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알아서 잘하기는 친정부모 빨리 죽어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이리도 모든 게 엉망진창인데. 네? 일주일 더 머물다 가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니? 더 있다가 갈까? 이제부턴 2, 3주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어머님, 매년 생일날 차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제부턴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안 그래도 된다니? 이 다음 제 생일부턴 저희끼리 챙기겠습니다. 왜? 내가 챙겨주겠다는데 굳이 너희끼리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조금 버거워서요. 버겁다니? 뭐가? 어머님이 차려주는 생일상 과분할 정도로 푸짐하고 감사한데 매번 이렇게 음식이 남는 것도 낭비고 또 생일날은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 말은 지금 나 때문에 네가 생일날 편하지 않다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그리 편하진 않아요. 어째서? 어머님께서 친정 엄마처럼 노력해 주시지만 사실 그게 저한텐 조금 불편하고 낯설어요. 뭐? 남편이랑 아이랑 셋이 보내도 잘 보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오셔도 괜찮아요. 어머, 내가 이렇게 매년 고생하고도 며느리한테 듣는 소리가 겨우 앞으로는 오지 말라는 소리라니 너 정말 너무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여럿 지내기 불편하시잖아요. 난 전혀 안 불편한데? 내 자식 있고 내 손주 있는 곳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죄송해요. 아무래도 저는 어른이랑 함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일주일씩 머물다 가시는 게 마냥 편하진 않아요. 누가 들으면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생일상 챙겨주는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머님이 그동안 챙겨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그래? 배가 불렀네 불렀어. 기가 막혀서. 어머님 많이 화 나셨어요? 화 안 나게 생겼어. 서운하니까 안 나던 화도 다 나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낸 줄 알아? 네? 내가 내 아들이랑 내 며느리랑 내 손주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려고 내 귀한 아들 품에서 내보낸 줄 아냐고. 어머님, 원래 자식은 결혼하면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가 부모 없다고 내 아들까지 부모 없는 자식으로 만들려는 심사는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예전부터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왜 계속 저희 부모님 죽고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고 없는 부모를 죽고 없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할까? 돌아가신 분들인 줄 아시면 말씀 조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친정부모 대신해서 친정부모 역할 해준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따지는 거야? 어머님이 노력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 친정부모가 모욕받는 걸 참으면서까지 감사하진 않아요.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솔직히 감사함보단 무례함이 더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너 말 정말 심하게 하는구나. 이때까지 나한테 이리 퍼붓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기분 나빠서 오늘 집에 가야겠다. 어머님,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붙잡을 생각일랑 마라. 다음 날 떠나셔야 하는 시어머니가 저랑 다투고 하루 전날 떠나시니 남편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고 그날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잠시 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따라오지 말고 네 옆에 딱 붙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서 나갔어. 몰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딱 봐도 너랑 다퉈서 나간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님한테 솔직한 내 심경을 말했을 뿐이야. 거기에 어머님이 속상해서 가버리신 거고. 뭐라고 했길래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내 생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간 머물다 가는 게 너무 불편해서 다음 생일부턴 우리 가족끼리 보내고 싶다고 했어.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앞으로 2, 3주간 머무는 걸로 늘려야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말 안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가 있다 가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아무리 불편해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앞으로 평생 생일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가 뭔데?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당신은 당신 엄마니까 이해 못하겠지.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흔쾌히 친정 엄마가 되어준 사람이야. 아무리 어머님께서 잘 해주셔도 친정 엄마만큼 편할 순 없는 거야. 당신은 우리 엄마 살아 계신다면 그 앞에서 벌러덩 누워서 TV만 보고 그럴 수 있어? 뭐? 어머님이 내 생일 생각해 주는 건 감사한데 어머님 자체가 나한텐 어른이 함께 집에 계신 거라 불편하고 신경 쓰여. 엄마가 너더러 예의 갖추고 있으라 그랬어. 어떻게 그리 우리 엄마 마음을 몰라. 정말 서운하다. 서운하다고?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내가 나쁜 거야? 당신은 내가 힘든 거 꾹 누르고 참고 살았으면 좋겠어? 야, 네 시어머니가 다른 날에 와서 허구한 날 눌러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생일에만 와서 좀 머물다 가는 건데 그걸 불평해? 당연히 내 입장에선 서운하지. 당신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어머님만 안쓰럽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결혼한 여자가 시어머니가 생겼으면 이 정도는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 아니야? 게다가 우리 엄마는 며느리를 위해서 무려 생일상을 차려주셨는데 감사해야 정상 아니냐고.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날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당신이랑 우리 애랑만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생일 챙겨주는 가족 없어서 서글프다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배려해주는 사람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엄마가 당신 생일상 차려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어머님은 날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신다고 하지만 난 그게 가장 힘들고 불편해. 그래서 그렇다고 고백했는데 되레 화를 내시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배려들이었을까? 뭐라고? 잘 생각해봐.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지. 됐다. 말을 말자. 당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민한 것 같아. 나중에 엄마한테 따로 사과나 해. 어머님이 내 의견 수용해주면 어머님께 상처 준 거 사과할게. 넌 사과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뒤집어질지 몰라. 남편은 제 고집을 꺾어놓고 싶은 심정인지 대놓고 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싸움 한다고 거세게 말했던 제 입장을 토시 하나 안 거르고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친 거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안 그래도 토라져 있던 시어머니가 당장 저를 불러들여 서운함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넌 어떻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가 있니? 네? 내가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거야? 이해는 됩니다. 이해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 어머님이 손주 좋아하고 며느리 챙겨주고 싶어하는 거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이해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야, 좀 수용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너희 못 살라고 저주를 했니? 아니면 합가하자고 조르기를 했니? 다른 시어머니랑 다르게 잘해줬는데 대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시집살이 안 시키고 합가 안 하고 며느리 안 괴롭히는 게 며느리한테 잘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면 뭔데?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줘도 불편한 존재예요. 고부간의 관계를 그렇게 잘 아는 분이 그걸 모르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네가 다른 시어머니를 안 겪어봐서 지금 이러나 본데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주니? 보기에 겨운 줄도 모르네? 어머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어머님이 하는 선의에만 빠져 계세요. 빠져? 참나, 엄마 없이 외로운 며느리 내가 일주일 스케줄 비워서 정성스레 챙겨줬더니 뭐? 내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도 봐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마음 너무 숭고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선이라는 건 주는 사람 마음보다 받는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가 어째?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아들, 너도 방금 들었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게 맞는 거야? 미안해 엄마. 이 사람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가 봐. 여보, 당장 사과 드려. 당신이 제일 별로야. 당신이 중간 역할 못하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래? 여태까지 잘 지내? 내가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으니까 잘 지낸 걸로 보였겠지. 하긴 중재도 못하는 주제에 뭘 알겠어. 야! 복! 자꾸 복이라 그랬어? 복의 겹기는 무슨.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야. 폭력? 너 지금 폭력이라고 한 거야? 감히 내 진심을 폭력이라고 말해? 미쳤나 봐 얘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엄마 앞에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써. 제정신이야? 누가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챙겨준다고. 그러게나 말이다 아들. 얘가 멀쩡한 애인 줄 알았더니 완전 정신 나간 애 아니야? 감사할 생각은 못할 망정 진짜 너무하네. 이런 엄마 밑에서 애가 뭘 배우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상심이 크겠지만 이게 제 진심이고 앞으로 생일은 제가 행복한 방향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럼 이만. 여보 당장 거기 안 서? 사과하고 가라니까. 그날 이후 가족 간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제게 잔뜩 삐진 시어머니는 제게 보란듯이 남편 생일에도 아이 생일에도 저희 부부와 관련된 모든 기념일을 모른 채 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일까지도 챙기지 말라고 단언하셨죠.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전전긍긍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많이 끊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또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동안 무심하게 굴다가 다음에 제 생일날 작정하고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생일 일주일 전. 얘들아 나 왔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잘 나가는 우리 며느리 생일이니 일주일 전부터 단단히 챙기러 왔지. 네? 네가 나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네 마음에 쏙 들게 보여주려고 그런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오해 아니다.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어. 너 나한테 불만이 많았더라. 이참에 숨기지 말고 내 앞에서 떠들어보지 그러니? 어머님,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라 했을 때 참 꼴사나웠겠어? 야, 넌 엄마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거야?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누가 이렇게까지 해달랬어? 어머님, 지금껏 다 모른 채 하고 사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모른 채 하고 산 건 네 생일날 빅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야. 기대하렴. 네? 난 절대 이렇게 못 살아. 내 손주도 못 보고 이대로 못 산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난 무조건 오늘부터 네 생일 지나고 2주 정도나 더 있다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너도 네 마음 편한 대로 하겠다는데 나라고 못할성 싶어? 잘 생각했어 엄마.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며느리한테 지고 살아. 아무래도 며느리가 군기 빠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시어머니 무섭다는 거 단단히 보여줘. 오늘부터 난 네 친정엄마 노릇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예의 차려라. 전 진작에 어머님을 시어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배은망덕한 것. 엄마 저녁 안 먹었지? 와이프가 된장국 했는데 같이 먹자. 된장국? 엄마가 익은 김치 가져왔는데 김치찜 해줄게. 오 너무 좋지. 한동안 엄마 있어서 맛있는 집밥 먹겠다. 애미야 내가 잘빵 좀 치워놓겠니? 네. 당신 이번 기회에 점수 잃은 거 만회해라. 나도 도와줄 테니까. 가서 김치찜이나 처먹어.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들이 선포한 대로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들만의 세상인 양 행동했어요. 제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을 뿐인데 그 해답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먼저 저를 자기네들 울타리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저도 똑같이 해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번 생일이야말로 제가 어머님께 배려를 해드렸어요. 생일 당일 쪽지 남겨두고 친정 형제들이랑 여행을 떠난 거죠. 당연히 얘기는 했습니다. 쪽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말이죠. 다음 날.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제주도 놀러 왔는데? 뭐 제주도? 미쳤어? 애는 어쩌고 제주도를 가? 내가 쪽지 남긴 거 못 봤어? 친정 형제들이랑 조카들이랑 여행 다녀오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만 달랑 두고. 애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아빠가 돼서는
하루 이틀 보는 것도 못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엄마는 있어야지. 벌써 엄마 찾고 난리도 아니야. 나 있으면 당신도 어머님도 마음 편히 못 즐길 거 아니야. 어머님더러 예쁜 손주 많이 보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전해줘. 예, 전화 이리 줘봐라. 여보세요? 애미야. 네, 어머님. 너 정말 제주도 간 거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생일은 제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보내고 싶다고. 그렇다고 엄마가 되어선 애를 버리고 혼자 여행 가는 게 어딨어?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나오지만 않았어도 저 남편이랑 아이랑 생일 보냈을 거예요. 뭐야? 그리고 어머님 잊으셨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사라지라고 한 거 보기 싫으면 저더러 사라지라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체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말이 이런 뜻이었겠어? 이건 누가 봐도 사람 엿먹이는 거잖아. 엿먹인다고 하면 서운하죠. 어머님 원하는 대로 손주를 실컷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째? 손주를 아쉽지 않을 만큼 보셔야 나중에 저한테 서운하다는 소리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지금 엄마 찾고 난리라니까. 네가 안 오면 얘가 진정을 안 할 것 같다고. 언제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할머니라면서요. 그렇게 자부하시던 분이 손주가 우는 거 하나 못 달래서 이러시면 어쩌나요. 가만 보니까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건데 복수라고 하면 서운하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누가 그래? 네가 원하는 거겠지? 지멋대로 판단해놓고 뭐가 어째? 어머님이 먼저 어머님 멋대로 배려하길래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뭐야? 어머님 덕분에 저 간만에 친정 형제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께서 생일상 차려주셨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감사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좋아. 여행 간 건 좋은데 외박은 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루 종일 우는 애를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 웃는 손주만 이쁜가요? 우는 손주도 이뻐해줘야 진정한 할머니죠. 예, 우는 손주 예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보면 나 같은 늙은이들은 정신이 나가버려. 그렇게 말하면 손주가 서운해해요. 어머님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손주를 봐줘야 손주도 할머니 진심을 알고 울음 뚝 그칠 거예요. 뭐? 아이를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어머님, 저 그만 가봐야 해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예, 예! 어떻게 아이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 딴에는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원래는 1박 2일만 여행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시어머니랑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1박 2일 동안 저를 욕하길래 계획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일주일간 친정 형제 집에 쉬다가 귀가하는 걸로 말이죠. 3일째 집을 비우던 날에는 휴대폰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연락이 얼마나 불티나게 오는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귀가를 했을 때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이라도 날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달려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덜컥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올려다보는 남편의 안색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온데간데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행 돌아온 후.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그걸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줘.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님은 왜 없으셔? 우리 엄마 도망갔어. 손주 좋다고 그렇게 유난 떨더니 그 손주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우니까 진절머리 난다고 도망가더라니까. 뭐? 무슨 그런 할망구가 다 있어. 완전 우리 집안 위에서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 있지. 어머님 언제 집에 가셨는데? 어제 갔어. 며칠을 손주한테 시달리더니 나한테까지 스트레스 풀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다들 나를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더니 이제야 이해해 주는 거야? 우리한텐 당신이 있어야 해. 엄마는 절대 당신을 대체할 수 없어. 당신만이 살 길이야. 이러면 어머님이랑 나랑 화해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원래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것 같아. 애초에 좋게 만드는 게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쩔 건데? 앞으로 엄마가 이전과 같은 고집 부리면 내가 알아서 막을게. 당신 생일뿐만 아니라 내 생일, 우리 아이 생일 전부 우리 가족끼리 보내도록 하자.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어야지 어쩔 거야. 가만히 있기 싫으면 또 당신 풀어줘야지. 우리 엄마 아마 이번에 된통 당해서 다시는 당신한테 고집 안 피울 거야. 그 말 믿어도 되겠어?
내가 당신 상처 준 것도 다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다신 엄마 앞에서 당신 무시하는 행동 절대 안 할게. 그래, 알았어. 이번 한 번은 믿어줄게. 그런데 2번은 없어. 2번째는 내가 일주일 가는 게 아닌 평생을 당신 곁에서 떠날지도 몰라. 그럼 당연하지. 절대 그럴 리 없어. 제가 귀가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당장 제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줄줄줄 읊으며 마치 자기의 시간을 보상하라는 듯 생색내고 하소연했죠. 다음 날.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보호자 없는 곳에 아이를 버려둔 것도 아니고 아빠랑 할머니가 다 있는 곳에 아이를 함께 둔 것인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뭐라고? 아이한테 보호자는 엄마뿐인가요? 그럼 어머님은 손주 보호자가 아니니까 가족도 아닌 건가요? 애미야! 어머님이 저를 진정한 딸이라고 생각했다면 손주를 두고 갔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쉬다 왔냐고 품어주셔야죠. 어머님은 그동안 저를 위하는 척 그저 어머님 스스로를 위했을 뿐이에요. 뭐? 그렇게 분하시면 제가 있을 테니 손주 보러 저희 집에 또 놀러 오시는 게 어떠세요? 내가 거길 왜 가니? 어머님이 분명 제 생일 지나고 2주나 더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2주 시작했는데요.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거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며칠간 손주한테 시달렸더니 건강이 악화되어서 꼼짝도 못하겠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아이 데리고 어머님 댁으로 친히 갈까요? 여기로 온다고? 네, 제가 있으니 더는 우는 손주 안 봐도 되잖아요. 됐다. 아이가 어른기 다 빨아먹는 거 몰라서 그러니? 같이 있는 것만으로 내 기력이 다 쇠약해진다. 네? 아무튼 다시는 애만 두고 어디 가지 마라. 가려면 애 데리고 가. 그러면 앞으로 제 생일날은 어머님 댁으로 직접 찾아가면 되나요? 뭐? 오긴 어디로 온다는 거야? 내 말 뭘로 들었어? 나 기력 쇠약해졌다니까? 제 원래 생일은 다 지나가서 1년 뒤에나 될 텐데 그때쯤이면 기력이 충전되지 않을까요? 아니, 노인네는 기력 회복하려면 오래 걸려. 그냥 내가 말하기 전까지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네? 아유, 시간이 벌써 저녁할 시간이네. 그만 끊어라. 시어머니는 행여나 또 손주만 떠맡기고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내내 피하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들어서 시어머니가 힘들어했단 건 알았지만 얼마나 시달렸는지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남편이 출근하면서 온전히 시어머니 혼자 육아를 감당했기에 개고생했던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어머니가 제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신혼집에 머물다가 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좋다고 표현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제 기준으로만 봤을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제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기만을 바랍니다. 4편. 결혼식장 잡아놓고 바람피워 상간녀 아들 임신했다 헤어지자더니 내 건물은 탐난다던 예비 신랑. 결혼은 나랑 하고 자식 호족도 올리고 싶다는 그놈 뺨치고 파혼 참교육. 와, 너 통장에 돈 많다. 무슨 사회초년생이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 아, 깜짝이야. 엄마는 왜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고 그래. 이번 달 월급 정산하다가 심장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네. 과일 먹으라고 불렀는데 네가 안 온 거잖아. 너 대단하다.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 나 투잡 뛰잖아. 회사 다녀와서 밤에는 집에서 혼자 부업하고 나는 화장품도 특별히 비싼 거 안 쓰고 옷도 안 사고 커피도 안 마시고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따로 생활비 나갈 일도 없고 그냥 모으기만 한 거지 뭐. 그동안 동네 백수처럼 돌아다니는 게 그런 이유였어. 난 또 네가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회사 나갈 때도 후줄근하게 나가고 밤새 컴퓨터 들여다보길래 아유, 쟤는 언제쯤 사회생활을 하려나 걱정했는데 투잡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밤에 간식이라도 가져다 줄걸. 그거 칭찬이야 아님 욕이야? 칭찬이야 칭찬. 다 큰애가 옷 좀 예쁜 걸로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 없이 돈 쓸 애는 아니지. 엄마, 알았어. 그만 놀릴게.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이만큼 모았으면 뭔가 하고 싶어서 모은 거 아니야? 글쎄, 딱히 목표는 없었는데. 뭐? 별 생각 없이 모아야지 하고 모은 거라서 딱히 목적은 없어.
뭘 해야 하나? 그냥 적금이나 정기예금 넣으면 안 돼? 얘가 뭘 모르네. 애가 돈 벌 줄만 알지 쓰는 법도 모으는 법도 몰라. 요즘 누가 그냥 적금 모으니 배당주다 ETF다 하면서 젊은 애들 공부 열심히 하던데. 엄마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지.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맡길래? 엄마가 너 결혼자금 모아둔 거 그거랑 보태서 투자 좀 해줄게. 이거 데자뷰인가? 어릴 때 엄마가 세뱃돈 뺏어가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너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정 불안하면 각서라도 쓰던지. 무슨 각서까지? 아, 알았어요. 한번 믿고 맡겨볼게. 대신 잘 불려줘야 해?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맡겨. 3년 후. 겁봐. 엄마한테 맡기길 잘했지? 너 엄마 아니었으면 이 건물 못 샀을걸?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길 때만 해도 건물 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언제 이렇게 불린 거야? 어디 지방 구석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경기도에 이렇게 번듯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이라니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한데?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했다. 너 이제 건물주님이니까 관리 잘해야 한다. 투자도 건물 관리도 스스로 공부해서 관리해. 엄마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렇긴 하지. 아휴, 공부할 게 너무 많네. 결혼 준비. 자기야, 우리 결혼 준비하기 전에 서로 재산 상황부터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재산 상황? 보통은 결혼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던데 서로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빚은 있는지 이런 걸 공유해야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 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나는 별로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말하기 부끄럽네. 지금 결혼 준비하는 것도 부모님한테 돈 꾸다시피 해서 준비하는 거라. 에이, 남자들은 원래 사회생활도 늦게 하고 학자금 대출 이런 거 갚다 보면 돈 늦게 모을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공개해도 돼. 나 다 이해할게. 한 2천만 원 정도? 응? 2천만 원? 군대 다녀오고 대학 다니고 회사도 내가 좀 늦게 입사했잖아. 그래서 모은 돈도 얼마 없고. 아, 알았어. 괜찮으니까 말 안 해도 돼. 생각보다 더 적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앞으로는 둘이 같이 관리할 거고. 자기는 얼마나 모았어? 나는 일단 현금으로 모은 돈 5천만 원 정도 있고 깡냉동에 건물 하나 있고. 어? 잠깐만. 건물? 건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처음 들어보는데. 아, 말해준 적 없나? 나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5층짜리 상가 건물. 뭐? 그게 진짜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야? 아니, 그냥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산 건 아니긴 하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내가 모은 돈 가지고 가서 불리더니 진짜 건물 하나 사주더라고. 아니, 자기 모은 돈이 얼마나 있었길래 그것도 깡냉동이면 꽤 비싼 동네 아니야?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알아서 척 사주더라고. 어떻게 모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마 덕에 건물주 된 거지.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내 돈도 가지고 가서 불려주시면 안 되나?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야지. 우리도 이제 어른인데. 나도 그동안 투자 공부 진짜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돈 굴리면 돼. 아무리 그래도 건물은 진짜 대박이다. 입지도 좋아서 세입자도 잘 들어오고 빌 일이 없기는 해. 좀 무리해서 사긴 했는데 그래도 월세가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좋더라고. 앞으로 돈 관리는 자기가 하면 되겠네. 우리 건물주 마누라님 덕에 내 기가 팍팍 서. 몇 달 후. 모르는 번호네? 스팸인가? 여보세요? 저기요, 그쪽이 조아씨 약혼녀예요? 네? 돈이 좋아 약혼녀가 당신이냐고요? 3달 뒤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당신이냐고.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나요? 나 돈이 좋아 애인이에요. 네? 애인이요? 저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방금 조아씨 약혼녀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 애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랑 더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일랑 말아요.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랑 사랑하는 사이? 그럼 그 인간이 저랑 당신이랑 둘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먼저 선수치긴 했지만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그 사람도 날 더 사랑하고요. 지금 당신한테 미안해서 결혼 준비 이어가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다고요. 지금 당신 혼자 바락바락 우기는 것 같은데요? 증거 있어요? 뭐? 증거? 막말로 당신이 내 남자친구 스토커고 일방적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거라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네가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잠깐, 이거 초음파 사진 아니에요? 당신 설마?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아이 가졌어요. 이 정도면 증거가 되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정말로 그 사람 아이라고요? 내 남자친구 아이라고요? 뭐 지금 당장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 태어나면 친자 검사라도 친히 해줄게요. 원한다면 몇 번이고 해도 좋아요. 당신이 그걸 봐야 믿겠다면 내가 친히 증명해 드려야죠. 잠시 후.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한테 설명해. 자기야, 아니야. 자기 나 못 믿어. 내 말이 아니라 저 여자 말을 믿을 거야.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 그런데 요즘 네 행동이 영 이상하더라고. 원래 연락 잘 하던 사람이 게임 한답시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하면 급하게 끊고 그동안은 결혼 전에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되더라.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나 억울해. 억울하면 증거를 대봐. 저 여자 진짜 모르는 사람 맞아? 확실해? 내가 제대로 조사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저 여자는 자기의 친자 검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정말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 될 수 있어? 미안해. 진짜인가 보네. 어이가 없다. 언제부터 만난 거냐? 만난 건 1년 정도 전부터야. 자기 한창 일 때문에 바빴을 때 있잖아. 그때 너무 외로워서 잠깐 논다는 게 그만. 잠깐 놀아? 그것도 좀 어이없는 발언이긴 한데 진짜 나 속이고 오래 만났구나. 그럴 거면 그냥 헤어지지 그랬냐? 당신은 매번 일한다고 너무 바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당장 만나러 나와주고 나를 심심할 틈 없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쪽에 좀 더 끌렸던 건 사실이야. 아이가 생긴 줄은 몰랐지만.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당신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 진심이야? 결혼식 3달 전에 이렇게 없자고? 당신도 바람 피운 거 알고 결혼할 마음 사라졌잖아. 우리는 애가 없지만 그쪽은 아이도 있다고 하니 내가 책임져 줘야지. 그래. 솔직히 사실 알고 결혼할 마음 싹 사라지긴 했는데 이딴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또 나쁘긴 하네. 그래. 없자. 다 엎어 이 자식아. 그동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열받아서 그놈을 두들겨 패버릴까 했지만 당장에 찾아갈 수도 없었고 파혼한 당일 엄마랑 실컷 술이나 마셨네요. 다음 날. 야, 먹어.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해. 원래 실현당했을 때는 든든하게 먹는 게 최고야. 아니 어제 술 그렇게 먹고 밥이 무슨 말이야. 그냥 라면이나 끓여주지. 아우 속이야. 아침부터 라면 먹으면 속 버려. 그냥 밥 먹어. 콩나물국 끓여줬잖아. 속 울렁거려. 그렇게 술 퍼먹을 때 알아봤다. 뭐 좋은 일이라고 술을 마셔. 그러는 엄마는 이런 더러운 기분일 때는 술을 마셔야 풀린다면서 소주에 맥주에 펑펑 말아먹게 했으면서. 같이 마신 엄마는 이렇게 멀쩡하잖니. 엄마 간이 이상한 거야.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내가 이딴 이유로 울어야 해? 와, 씨,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생각하지 마. 자꾸 생각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냥 잊어버려. 다른 것보다 그딴 놈하고 헤어지는 것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든다는 게 제일 열받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결혼식만 딱 올리면 되는 상태였는데 그것 때문에 수수료 들지 청첩장 돌린 사람들한테도 사정 설명해야 하잖아. 귀찮아 죽겠네. 그런 놈이랑 결혼하고 인생 저당 잡히는 것보다는 나을걸? 그런가? 그것도 그렇네. 그래,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어. 취소 수수료는 그놈한테 청구하고. 그놈 돈 없다고 할걸? 돈 모을 생각도 없이 게임에 다 쓰는 멍청인데.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 뭐 그런 거 성립하면 파혼할 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놈한테 문제 있어서 파혼하는 건데 취소 수수료 정도는 그놈한테 청구할 수 있을걸? 잘 알아보고 정 안 되면 변호사라도 선임하면 되지. 너 돈 많은 건물주님이잖아. 하긴 친구들 하는 말 들어보면 파혼할 때 위자료 받기도 한다더라. 잘 알아봐야지 뭐. 야, 그런데 너 건물 있는 거 그놈한테 다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놈도 참 바보네. 네 나이에 건물 가진 건물주 마누라 스스로 버린 셈이잖아. 나 같으면 애가 생기든 말든 다 버리고 너한테 오겠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 텐데. 그건 또 무슨 속물 같은 생각이야. 아무리 내 엄마라고 해도 너무 쓰레기 같은 발언이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혹시 또 아니? 그놈이 상상 이상의 쓰레기라서 다시 너 붙잡겠다고 돌아올지? 에이, 설마 애 생겼다고 책임진다는 말까지 하던 놈인데 자기가 한 말도 번복할 정도로 쓰레기일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아? 이 세상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한 놈들이 많단다. 며칠 후. 자기야, 자? 와, 미친. 뭐야 이거? 자? 자니? 너 혼자 2000년대 사냐? 옛날 싸이월드 감성 아니야? 안 자는구나. 자기가 보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자기는 나 안 보고 싶었어. 미친놈, 우리 헤어진 건 잊었냐? 내가 왜 바람난 놈을 보고 싶어 해? 어제 결혼식장에서 연락 왔더라. 취소 수수료 내야 한다고. 자기가 내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나 그 정도로 많은 돈도 없고. 내가 그 돈을 왜 내냐? 파혼은 너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그 돈을 왜 내줘? 막상 결혼식 취소한다고 하니까 당신 생각이 계속 나더라. 우리 그동안 참 행복했는데 고작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이대로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이 미친놈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 술 마셨냐? 사소한 일, 행복, 대체 뭐라는 거야? 나만 네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냐? 너 바람 피우고 헤어진 거야. 그게 어떻게 사소한 일이야?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나 당신을 못 잊겠어. 자기랑 다시 만나고 싶어. 와, 진짜 미친놈이네. 차라리 결혼 취소 수수료 아까우니까 결혼하자고 말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야, 너 애 책임진다고 파혼하자고 한 놈이 다시 나를 만나고 싶다고? 너는 뭐 제우스냐? 만인에게 사랑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한 놈이야?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안 돼. 진짜 자기랑 다시 만나고 싶어. 너 그럼 애는 어쩌려고? 네 애인이 말하는 꼴을 보니 이미 지울 시기는 아닌 것 같던데. 뭐 네 애 버리려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애도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아이를 키우든 결혼을 하든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그 애 대신 키우는 거 어때? 뭐? 애를 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하지만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 여자랑도 이야기했어. 애 우리가 키워주기만 하면 돈 요구할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대. 이미 너희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됐다는 소리네? 당사자인 내 의견은 이만큼도 생각 안 한 거지?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 나한테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잠시 후. 야, 너 왜 또 술을 마시냐? 뭐 또 속 타는 일 있었어? 하는 꼴이 꼭 전 남편한테 연락 온 애 같은데? 엄마, 자리 깔아도 되겠다. 딱 지금 그 꼴이야. 그놈한테 연락 왔어. 다시 만나자고. 진짜 그런 연락이 왔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친놈이었나 본데? 야, 내 잔도 꺼내봐. 썰도 좀 풀어보고. 썰을 풀다니 무슨 소리야. 뻔한 소리 했지 뭐.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하겠다. 그리고 또 그 소리만 했으면 네가 이렇게 술 퍼먹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 여자가 낳은 애 나랑 같이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여자랑 낳은 애를 너랑 키우자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이라니? 뭐 장황하게 설명하긴 하던데 결론적으로 그 여자랑 둘이 키우기에는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나는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환경이고 태어나는 애는 잘못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용서해주고 애도 같이 키워줘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
이야, 그거 뭔가 쎄하다. 너 설마 결혼한다고 한 거 아니지? 엄마는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느낌이 썩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아직까지 연락 오더라. 그냥 차단해버려야 하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놈이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너한테 이렇게 도망치듯이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야. 숨기는 거? 일단 그놈한테 따로 대답하지 말고 차단도 하지 말고 있어봐. 엄마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이 사람이 흥신소 다니는 사람인데 뒷조사 하나는 끝내주게 하거든.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놈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엄마, 그런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알면 다쳐, 이 녀석아. 한 달 후. 여기 조사한 내용이랑 사진입니다. 이놈 연락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여자랑 만난 것 같네요. 그런 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우유부단한 놈이니까 쉽게 연 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일단 녹음본부터 들어보세요. 들으면 이해될 겁니다. 녹음 내용. 자기야, 언제쯤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곧 우리 애도 태어나는데 그 여자랑 빨리 결혼해야 내가 아기를 넘길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걔가 나랑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이대로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 미련 있을 거라니까. 자기 카톡을 하나도 안 받고 전화도 다 차단했다며. 그런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당신이 빨리 결혼을 하고 아기 호적을 올려줘야 내가 마음을 놓을 거 아니야. 야, 바람 피우다가 파혼한 건데 쉽게 다시 만나줄 것 같냐? 구구절절 감성팔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릎이라도 꿇지 뭐. 그러면 알아서 받아주지 않겠냐? 하여튼 그 여자랑 빨리 혼인신고부터 해. 그 여자 진짜 돈 많은 거 맞지? 야, 당연하지.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무려 건물주야. 경기도 번화가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니까. 내가 그 건물 또 보고 왔잖아. 장사 겁나 잘 돼.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 아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애 꼭 당신 호적에 아들로 올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애 호적 무조건 우리 부부 밑으로 할 거야. 너는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효도나 받으면 돼. 아, 너무 기대된다. 그 건물 가지고만 있어도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다니 꽁돈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네. 혹시라도 네가 먼저 걔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 뭐 아이 양육권 다 포기하겠다 그런 소리 먼저 하면 안 돼. 그 여자 성격에 괘씸해서라도 다시 안 받아줄지도 몰라. 아, 알았어. 알았다고. 나는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게. 그러니까 애 태어나기 전에 빨리 해결해. 솔직히 앞뒤 정황을 모르고 들어도 두 사람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해줄 생각도 없었는데 애를 앞세워 제 건물을 홀라당 먹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에 천불이 났지만 일단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내용을 듣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듣고 나니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놈들은 그냥 답이 없다는 걸요. 이런 답 없는 놈들을 해결하는 데는 부모님 소환만한 게 없죠. 예비 시댁.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님. 저 동산이에요. 뭐 동산이? 아니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너희 헤어지고 난 뒤에는 연락도 안 되더니. 자기야.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요. 정말 급한 일이라 이렇게 왔네요. 급한 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들어가 있어. 자기야,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자. 응?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너 꼴 보아하니 너희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나 보네. 그냥 헤어졌다고만 했나 봐. 자기야. 잠깐만. 너희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 아니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사연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일단 이 녹음부터 들어주세요. 네가 이 대화를 어떻게 들은 거야? 지금 이 대화가 진짜니? 이 여자는 누구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놈 바람났어요. 파혼한 이유도 이 여자랑 저놈 사이에 애가 생겨서 그런 거고요. 바람? 애? 결혼식 3달 전에 이것 때문에 갑자기 헤어지자 애 책임져야겠다 그렇게 말하더니 며칠 전에 연락 와서는 다시 저랑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애는 우리 호적으로 올려서 키우자고 하고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뒷조사까지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제 재산을 노리고 꾸민 짓이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제가 다 조작한 거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망할 놈아! 엄마! 화 낼 때 내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는 저놈하고 재결합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상간녀 쪽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 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 여자는 뱃속에 이 집안 핏줄을 품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아가 나다. 이제는 아가라고도 부르면 안 되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 미안하다. 어쨌든 네가 보내준 증거는 다 확인해 봤다. 내가 듣고 혈압이 올라서 참을 수가 없더구나. 자기 자식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데 화를 내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저놈 아버지도 젊을 적에 바람 피우고 두 집 살림까지 하는 바람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내 아들놈만은 그런 인간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런 짓을 뒤에서 꾸미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여자도 우리 집으로 불렀다.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애가 생겨서 선택지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더구나. 이놈들은 이제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너는 더 신경 안 써도 된다. 연락도 못하게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결혼식장이랑 이것저것 취소 수수료가 좀 든다고 하던데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하마. 혹시 네가 이미 지불한 게 있다면 내가 이체해 줄 테니 말해 주렴.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잠시 후. 너 진짜 왜 엄마한테 다 말한 거야? 너 때문에 엄마한테 가지고 있는 돈 다 뜯겼잖아. 어머님이 취소 수수료 내준다고 나한테 돈 보내주시더니 그게 다 네 돈이었구나. 어쩐지 내가 보내드린 내역보다 돈 더 많이 주셨다 했다. 다 위자료였네? 그 돈 내놔. 너는 어차피 돈 많잖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왜 주냐?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인데? 웃기고 있네. 그 돈이 왜 네 돈이야? 그 돈은 내 돈이야.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파혼한 건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데? 너는 양심에 가책도 없니? 하긴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였겠지만 위자료든 뭐든 돈 문제는 너희 엄마랑 얘기해. 난 이제 끝. 한 달 후. 아니 그 이한테 위자료 받아갔다며? 돈 다 받았는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얘기해? 오히려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한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애가 생겼는데 아직도 말을 안 했어? 애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바람 피운 건 이야기 안 했단 말이야. 그냥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돈 달라고 말했었는데 너 때문에 돈은커녕 결혼식도 못 올리게 생겼잖아. 당신 슬슬 배 나올 시기 아니야? 결혼식 올리려면 진작 올리던가. 이미 배 다 나온 상태에서 웨딩드레스 입을 수는 있겠어? 뭐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배불러서 결혼식 못 올리는 거랑 돈 때문에 못 올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친구들한테는 결혼식 할 거라고 다 말해뒀는데 배 나와도 입을 수 있는 웨딩드레스도 많이 찾아뒀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그래, 나 때문에 다 망했다고 생각해. 그래야 편하다면야 나는 상관없어. 많이 원망해. 욕도 하고 당신한테 욕먹고 오래 살아야겠다. 며칠 후. 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얘랑 혼인신고를 하라뇨. 네 애 가진 사람인데 그럼 결혼도 안 하고 살려고 했니? 너희들이 바람을 피우든 아니든 어쨌든 책임져야 할 건 해야지. 이미 어른들끼리는 다 상의했다. 혼인신고만 시키고 우리 집에 합가해서 사는 걸로. 싫어요. 결혼식 올릴 거예요. 게다가 합가. 저는 합가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다고요. 그럼 너희 알아서 집 구해서 나가 살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아.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엄마가 돈 다 뺏어갔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뺏어갔니? 너희들 스스로의 죄값을 치른 거야. 아직도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모양이구나. 애도 생겼으니 이제는 생각 좀 하고 살아. 우리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안 줄 거고 합가해서 살자는 것도 그나마 내 자식이니까 책임지려는 거다. 그게 싫으면 그냥 연 다 끊고 나가. 너희 알아서 살아. 그날 저녁. 자기야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아 뭐야 깜짝이야. 차단 풀렸나? 잊어버렸나? 왜 이놈 연락이 오는 거지? 자기야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래서 뭐? 자기야라고 부르지 마. 토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혼인신고 하라고 안 그러면 집에서 못 살 거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는 했는데 이 여자 상상 이상으로 이상해. 육아 우울증, 출산 우울증 그런 거 있다면서 집에서 애 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나가 놀기만 하고 우리 엄마마저 손주 안 볼 거라고 애가 울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데 나 혼자 미칠 것 같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죽겠어. 네 자식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나한테 토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나만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제 애 호적에 올리자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동거만 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제발 살려줘. 데리고 나가줘? 스스로 나올 생각은 또 안 하네? 하여튼 진짜 미친놈이라니까. 야, 그냥 차단한다? 더 들을 가치는 없을 것 같네. 잠깐만. 제발 차단하지 마. 제발 나 좀 살려줘. 1년 후. 내가 애 데리고 나가라고 몇 번이고 말했지. 무슨 놈의 브런치를 처먹겠다고 하루 종일 나가 있어. 남이사 뭘 하든 참견마.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주제에 네가 돈만 제대로 벌고 모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비루하게 살겠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인데 돈 쓰는 거 참견까지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자기야. 아, 뭐야. 더러운 거 봤어. 자기야. 잠깐만 있어봐.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 저기 죄송한데 누구세요? 저는 당신이랑 자기야라고 부를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보는 건데 너무 매정하잖아.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건데. 저기 누구신데 제 여자친구한테 자기야라고 부르시는 거죠?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뭐야 당신은 누구야? 내 애인이다. 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끄고 네 애 우는 거나 달래. 자기야 우리 가자. 이상한 놈이 말을 다 거네. 가자 자기야. 자기야 잠깐만. 야, 저 차 뭐야? 저 차 벤츠 아니야? 벤츠 S클래스? 완전 돈 많은 사람들이나 탈 수 있는 차인데 저런 남자를 꼬셨어야 하는 건데. 자기야. 1년이 지나도록 싸우기만 하는 부부라니 아이만 불쌍하네요. 저는 새 남자친구도 만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경제관념도 비슷한 사람이라 서로 만나서 재테크 이야기도 하고 나름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제 미래를 맡겨도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남의 재산이나 탐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도 같은 건물주님이라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